물리학하고 이제 화학 두 개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얘기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고3이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았죠. 그래서 2027학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불화생지 1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추가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비 고3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니까 요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은 이제 투과정 같은 경우 기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했던 것들 위주에서 이제 선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투과정 같은 경우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학교에서 이게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몇몇 특수학교는 빼고 쉽게 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원과정, 자신이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이제 물리학 좀 설명드리자면은 앞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추가정도. 그래서 그냥 또 너무 3월부터 바로 시작하면 힘들고요. 그래도 1학년 1월 달부터 어느 정도 앞부분, 뭐 뒷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부분 한 1, 2단원까지는 좀 스스로 미리 좀 선행을 좀 하시고 들어가는 게 또 좋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간단하게 선택 과목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 수능이에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와 상관없이 과학탐구, 사회탐구, 탐구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이제 2개만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는 게 맞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 물화생지 요 4가지 중에서 이제 2개만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개중에는 이제 추가정도 좀 선택을 합니다. 추가정도 혹시 이제 그쪽으로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은 선택을 하는데 비율은 굉장히 작고요. 또는 이제 교차 선택도 하기는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과학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탐 하나 해서 수능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저 등급을 좀 맞추려거나 또는 이제 그냥 원하는 대학에서 필요한 그 점수만 좀 맞추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수능 퍼센테이지 이제 비율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과생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화생지 8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과정이 압도적으로 이제 비율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투과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 필수 과정으로 있었지만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급격하게 이제 투과정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이제 비율이 많이 줄었고요. 보시면 한 1%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물화생지 이제 원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응시생 수능은 이제 명인데 6만 명, 5만 명, 그리고 14만 명, 15만 명 정도 이번 수능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율은 이제 물리화학하고 이제 생지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대로 보시면 되겠고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30%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거서부터 최근 한 5년까지도 역시나 생명하고 지구과학의 퍼센테이지는 계속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물리가 꼴찌고 화학이 한 꼴찌에서 2등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화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낮아졌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다소 좀 높아졌다. 좀 역전된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이제 화학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조금 손을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급컷을 좀 보겠습니다. 등급컷을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킬러 문제, 이런 게 이제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그때 최고 어려운 그런 초고난도 문제들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급컷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재밌게도 선택 비율은 적지만 1등급 컷에서 물리학은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생명하고 지구 쉽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1등급 컷이 낮습니다. 벌써 이제 5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어렵다라는 문제는 3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물리학 같은 경우 48점이면은 2점짜리 하나 틀려야지 되는 거고요. 화학은 다 맞아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3점짜리 하나, 그리고 한 2점짜리 하나. 여기도 한 3점짜리 2개. 그러니까 한 2문제 정도는 이제 좀 틀렸다고 해도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점이 좀 특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컷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물리학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거예요. 한두 문제 틀려야지 2등급 겨우 맞게 되는 거고요. 생명하고 지구는 3문제에서 4문제까지 틀려도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다. 한 문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격차가 나는 게 좀 두드러진다는 점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컷 40점은 넘어야지 된다. 근데 이제 지구과학이 이제 35점만 넘어도 3등급이 된다라는 점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비슷해집니다. 밑으로 이제 중간 좀 아래로 넘어가면은 한 30점대 중반만 넘어가면은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올라가는 거고요. 지구과학은 역시나 이제 점수가 좀 폭 낮아지긴 했는데 30점만 넘어도 4등급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이쪽은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사실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이쪽에 저희가 관심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건 데이터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한 46, 47점,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틀려야지 1등급 맞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퍼센트 비율하고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친구들이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고요. 그 다음 생명, 지구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4가지 과목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해요. 사실은 취지는 그렇죠. 처음에 이 선택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제 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원하는 거를 더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고3 되면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회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어려운 거를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물리화학이 어렵습니다. 예, 제가 봐도 물리화학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 남은 애들은 누구냐? 나는 물리화학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는 애들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지금 10% 정도대로 보면은 한 반에 20명이라고 치면은 한 2명 정도 이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생들 중에서 이게 나는 괜찮아서 선택을 한다. 이과적으로 자기 좀 머리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특히나 물리화학 선택하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끼리 경쟁을 해서 지금 2등급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과학을 진짜 좋아하고 이과적으로 머리가 좀 있다고 여겨지는 애들이 경쟁을 해서 2등급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명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선택 비율은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거를 좋아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물리화학 중에 몇 개를 버리고 이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래프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냐면은 정부에서 그 킬러 문제 쪽을 이제 언급을 없었을 때는 Y축을 난이도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통 1번 문제가 쉽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을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가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형태고요. 그런데 이제 킬러 문제를 좀 없앤다면서 이쪽에 있는 문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있는 문제를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수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별의 목적이 큽니다. 결국 애들 줄 세우게 하는 건데 그냥 난이도를 낮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의 방향성이 변화가 되냐면 고난이도 문제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아주 쉬운 문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물리화학 한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 좀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잘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수준이 이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풀고요. 이거 못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문제, 두 문제 틀려가지고 47점, 45점 받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은 기존에 있던 물리화학 나 좀 한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이 문제 자체가 쉬워져 버립니다.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물리화학의 특성상 암기 과목이 아니고 주로 계산 과정의 문제가 많고 띠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우치면 문제들이 되게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만 사라지면 나머지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쉬운 수능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데이터를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이 비율의 소수권 똑똑한 친구들이고요. 이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등급 컷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있는 생명하고 지구를 보시면요, 여기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점수는 낮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 좀 물리학하는 이과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 본다면은 생명하고 지구 친구들은요 사실은 조금 낮아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생명이나 지구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물리학을 회피해서 절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에 이 하얀 색깔 그래프 이 라인이 잘 썼어요. 그리고 위에 난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찍고 하면서 점수 올렸는데 아예 쉬운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번 문제부터 앞 페이지부터 조금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어렵기 때문에 이 뭔가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약간은 중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위권 학생들 친구들은 사실은 옛날에 킬러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두 문제는 찍고 말지. 그래도 한 45점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 문제, 초반 문제도 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서 등급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4개 과목 중에 이제 2가지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리, 화학 2개 이렇게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물리화학 2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3개 과목 선택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요. 2개 과목보다는요 물리화학 중에 한 과목 그리고 생명, 지구 중에서 한 과목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건 학생들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화생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뭐 물생이 되는 거고요. 물화지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뭐 물진화 또는 화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리화학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물리하고 화학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과생으로서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제 공대나 또는 자연대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또 취업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 분야는 물리학하고 화학입니다.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과생들이라면 누구나 일반 물리학 그리고 일반 화학을 배우게 됩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리고 그 과목이 쪼개져 있는 게 현재의 물화학 1, 2 과정이 되겠습니다. 생명은 조금 특수하고요. 여기는 생명공학과 쪽 또는 의학 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들한테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관련이 없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되고 싶거나 또는 대학교 가서는 이제 뭐 지질학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천체 물리학으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경 시스템 쪽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돼서 사실은 지구과학이 가장 연관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비율은 가장 높죠. 그 이유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학은 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구과학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구과학 수업을 안 하지만요 학생들한테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성적 보고 모의고사 성적 그 점수들 본 다음에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둘 중 안에 하나, 요거 둘 중 안에 하나 이렇게 좀 선택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짜로 나는 좀 그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해서 과학 계열 쪽으로 공부 열심히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다. 약간 과학 관련 쪽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뒤에 계획된 게 있다 하는 친구들은 물리화학 2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학은 어느 정도 조금 좀 내려놔야 돼요. 대학보다는 학과
그리고 그 학과에서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아주 확고한 목적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리학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도저히 이건 어렵다 하면은 생지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가야 되니까요. 네, 한 번 더 듣자 힘들잖아요. 만약에 물리화학 생명을 했어요. 물리화학 생명을 해서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한 번도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도 난 물리화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구과학 안 했더라도 생지 하셔도 됩니다. 네,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거를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 지구과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렵습니다. 물리학, 화학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율 그리고 1등급 컷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저만 말하는 너무 그런가?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셔야겠다. 뒤에 학생은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3인가요? 예비 고2요? 예비 고2 지금 현 고1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했겠네요. 어떤 거 선택했어요? 화학이 필수인데 화학을 안 해서 물화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물리는 좋아하고? 지금 그럼 이제 물리화학,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면은 이제 뭐 이런 학교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겠죠. 선행은 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럼 요걸 하면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 화학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3 때는 물리하고 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있으니까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실력입니다. 사실은 수학 성적을 제가 꼭 물어보는데요. 특히나 이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암기보다는 계산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을 잘해야 돼요. 수학 등급이 좀 잘 나와야지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물리화학 좀 많이 추천을 좀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잘하는 친구들 수학도 잘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이것도 잘합니다. 혹시 수학 그 등급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모의고사 성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급 나와요? 예, 좋습니다. 저런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잘하고 할만하다 하면은 고3 때 이거 두 개 해도 돼요. 제가 1등급인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수학이 이제 제가 중요성을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지만 수학이 가장 이제 전이가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것저것 가져다 줘도 연습만 시키면 곧잘 금방 다 해요. 특히나 물리화학하고는 연계가 굉장히 많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적인 기술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대학교 가서 사실은 물리나 화학을 배울 때 내가 지금 물리화학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수학으로 다 기술이 됩니다. 이 과학 탐구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문 더 없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간단하게 단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 좀 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리학 원각 같은 경우에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단원 역학과 에너지 파트가 되겠고요. 역학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때 역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물체 운동,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있는 요 소단원 4개 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죽어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우치면 물리를 잘하게 됩니다. 가장 난이도도 높고 킬러 문제 다 여기고요. 애들이 막히는 부분도 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계산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력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부분만 좀 배우고 또 이때까지 이어서 에너지까지 배우는데 여기는 괜찮고요. 그 다음 2단원 들어가서 전기하고 자기를 배웁니다.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전기와 자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엔드 게스 극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준킬러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마지막 파동과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들의 어떤 움직임, 전기, 자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이런 소리라든지 또는 이런 불빛이라든지 하는 파동으로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가볍게 학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현대물리학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물질하고 파동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부분 역학이라고 불리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여기까지를 핵심적으로 좀 학습을 해줘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2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앞인데 맨 앞부터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다 좌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물리는 어렵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목이야 하면서 벌써 좀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난이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방학 때 반드시 지금 이 부분을 좀 선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3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했으니까요. 전체를 한 번 했으니까 방학 때 전체를 빠르게 학습을 하는데 개념 정리 1, 2월 동안 하는데 그 와중에도 역학 문제를 꾸준하게 매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1년 내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판단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부분, 역학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 괜찮을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중간중간에 받겠습니다. 마지막에도 더 받고요. 예. 그래서 그 트리트에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학 동안에 만약에 선행을 뭐 1, 5, 2 같은 경우 하더라도 전달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주로만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방학 때 좀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해도 괜찮아요. 앞부분 첫 중간고사를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도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두 과목 다 하니까요. 네, 화학은 1, 2, 3, 4단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맨 앞부분 같은 경우에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화학과 우리생활,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의 핵심은 몰입니다. 몰. 예, 몰입니다. 혹시 뭐 체크를 하신다면은 몰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화학은 몰을 정복을 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건 개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알갱이 입자에 대해서 갖고 노는 거예요, 화학은. 그런데 그게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는 게 핵심입니다. 그 개수의 단위를 이제 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돼요. 화학도 맨 앞에 난이도 상당히 높은 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 중간고사 파트가 되는 거고 맨 앞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거의 그냥 아주 쉬운 문제 한두 개이 나오는데 이 몰에 관련된 내용이 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단원이고 그래서 앞부분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높아서 화학을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화학 선택 비중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똑똑한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이 하는데 똑똑한 애들한테 문제를 쉽게 내어줘봤자 애들이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요. 매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쉬운 내용이기도 한데 좀 난이도를 희한하게 어렵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난이도를 좀 희한하게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좀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칙연산 뭐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개념인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뭐 4를 한다. 뭐 8,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곱셈이라는 건 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제가 어렵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2548 곱하기 4811 뭐 플러스 528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요. 곱셈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덧셈이라는 개념 굉장히 쉽죠.
별거 없어요. 몇 줄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너무 다 맞춰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시간을 주면 다 합니다. 시간을 주면 다 해요. 곱셈, 덧셈, 뺄셈 못하는 친구 어디 있겠어요? 고삼 중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수능은 30분 안에 20문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고 중간에 계산 하나 잠깐만 실수하더라도 시간이 빡 늘어나면서 체감 난이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 풀려가 뒤에 시험 문제도 놓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퍼즐화 시켰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제 수능 이런 수능 이제 2회밖에 안 남긴 했지만요. 막바지에 또 좀 이런 경향성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킬러 문제는 조금 더 줄더라도 이런 퍼즐화된 이미 기출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퍼즐화된 유형들 단순하지만 그냥 숫자를 많이 넣어서 미지수를 많이 넣어서 괜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이라는 게 핵심적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물리학의 역학과 같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이제 원자의 구조 그리고 주기율표 나오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원자라는 알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생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3단원도 바로 넘어가시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냐, 이 세상에 어떻게 조합된 형태로 있느냐, 이온 결합을 하느냐 고무 결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면 여기도 그림들 많이 나오고 조금만 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원자라는 게 총 118개가 있습니다. 총 11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외워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거 위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 쉬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에 동적 평형, 물의 자동 이온화 쉽고요. 산과 연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이 있는데요. 여기 두 부분이 어렵습니다. 네, 두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중화 반응, 이거 고등학교 통합과학 때 배운 내용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이것도 통합과학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느냐? 뭘? 개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학이 좀 복잡합니다.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복잡해요. 국영수, 사화 이런 식으로 있어서 국어 영역, 언어 계열, 수학 계열, 계산 영역이 있다면 과학은 섞여 있어요. 암기할 것도 어느 정도 있고요. 계산할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수학적인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 이제 과학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화학에서는 여기 몰에 대한 개념이 앞에 뒤에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몰에 대한 개념, 개수를 세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뒤에서 또 이어나가기 때문에 여기 몰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개념 수업을 듣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풀지 않겠습니까? 뒷단원 들어가서 그럼 학생들은 질문하는 게 2단원, 3단원은 질문 안 합니다. 다 결국 여기에서 문제 질문하고 요 문제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화학 좀 대략적으로 단어 설명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뒤에 학생은 화학을 필수예요. 학교에서 어디 학교시죠? 강서구인가요? 화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구나. 화학 근데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근데 그냥 해야 돼. 강서구 친구들 잘하는데. 혹시 물리화학 몇 바퀴 돌리셨어요? 몇 번 돌리셨죠? 중학교 때부터. 몇 번 돌리셨어요? 물리 몇 번 돌리셨어요? 3번 돌렸어요? 화학은요? 저 한 3번 정도 돌렸어요. 많이 돌렸네요. 사실 비정상적인 학습 방법이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벌써 물리학을 3번씩이나 돌린다니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목통에서는 사실은 이런 걸 기본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어렵죠? 3번이나 했는데도.
화학은 어려워요. 화학이 어디가 어렵던가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학생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물리는 좀 마음에 들고요. 물리는 좀 마음에 들고 계산이 좀 잘 풀렸나 봐요. 화학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이쪽 문제 풀 때? 해서 막 A, B, C 해놓고서는 뭐 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네? 문제 풀 때. 네. 뭐라 그러지? 확실하게 정해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대충 유출을 좀 하고. 맞아요. 똑같이 계산이 들어가도 물리하고 화학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학이 조금 더 수학하고 가까워요. 공식이 확실하게 있고 대입하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데 화학은 자신이 비례식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몇 대면 몇 대면 그리고 사칙연산을 좀 많이 좀 꼬아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물리학처럼 F는 MA처럼 정말 절대적인 그런 수식이 조금 부족한 게 화학입니다. 계산은 맞는데 화학이 조금 더 사실 제가 봐도 지저분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대략 단어 설명드렸고요. 제가 저도 이제 좀 물리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프보다는. 일단은 실력과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리학 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네, 노력을 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학생들이요. 많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물리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서 일단 대학을 가긴 해야 되니까 무조건 끝까지 어떻게 잡고는 또 못해요. 중간에 탈출할 수 있으면 생지도 탈출하라고 말해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노력을 해도요, 실력이 오르는 걸 못 느낍니다. 깨우쳐지지가 않으면은 안 돼요. 특히나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수학하고도 아마 똑같은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좀 더 그래요. 물리는 더 그렇고요. 수학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수학을 진짜 좋아해요. 수학 잘하시지만 수학 선생님들도 손살에 칩니다. 물리는요. 물리는 그건 이과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못하겠다. 나도 뭐가 하나도 이해 못한다. 정말 물리가 극단적인데요.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요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예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잘 따라가도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보통 다 포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죠. 일정 수준 노력을 통해 가지고요 한번 깨우치게 되면요 실력은 빡 올라갑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자료하고도 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의 집단이 물리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거를 넘어버려요. 이 노력의 어떤 운대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위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주요 법칙들 위주로 해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건데요. 그 법칙들을 적용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데 한 번만 좀 익숙해지면은 외울 거는 별로 없고요. 굉장히 적은 공식으로 수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좌절하지 말고요. 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좀 부단하게, 좀 힘들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힘들겠지만 여기를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면 되겠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조금 더 다독여 주시고 좀 참고 믿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이라는 게 좀 애매한 건데요. 모의고사 정도 한 45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중킬러, 지금 킬러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킬러급에 해당되는 거, 중킬러 문제 한 2문제 정도는 못 풀지만 나머지는 풀 수 있을 때 그 정도면 실력이 어느 정도 배속권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과 난이도인데요. 이걸 아까 단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학 같은 경우 여기 하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1단원에서 압도적으로 어렵고요. 2단원에서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이 그리고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소고 같은 경우 특히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나와요. 네, 선생님들의 문제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네, 괴담할 정도로 만듭니다. 네, 기출문제 통해 가지고
역학이에요.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여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그러니까 총 20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물리학 공통인데요. 지금 화학도 앞부분이 어렵고요. 물리도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20문제 중에서 저 어려운 부분이 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골고루 나오니까. 그런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것만 갖고 20문제, 30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일반고 같은 경우 조금 난이도 평균으로 보자면은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난이도를 낮게 낮춥니다. 좀 쉬운 문제 좀 내요. 진짜 1 같은 문제도 좀 내줍니다. 이거는 맞추라고. 그런데 강서구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을지도 문제인데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조금만 실패해도 평균 점수 50점 밑으로 다 나옵니다. 1학기 중간고사만 그래요. 주로는 난이도가 낮아져서 좀 괜찮은데 특히 앞부분, 역학, 그리고 화학의 양적 관계, 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과학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통 학원으로 수업 듣잖아요. 더군다나 선에 많이 있던 친구들은 평상시 공부하는 대로 했는데 실력이 안 나옵니다. 아예 이해를 못하면 50점 밑으로 팍 떨어져요. 그래서 방학 때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1단원에 있다고 해서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할 때 1단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부 끝내고 여기 공부 진도를 나가면서도 이쪽의 문제는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오해 좀 풀고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제인데 여기 잘 안 보이는 거네요, 느낌이. 그래서 프린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이렇다라는 겁니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한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지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점. 네. 상황이 여러 개가 나오고요. A, B, C, D, P, Q, R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 문제도 X, Y, N, M 이런 형태가 다 많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지수화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문장을 보고서는 식을 만드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돼요. 문장도 길죠. 이거 읽다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적인 수식, 방정식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뽑아내서 연립을 해야 돼요. 미지수가 여러 개입니다. 미지수가 하나면 식은 하나지만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을 두 개 뽑아내야 되고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을 세 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암기, 이해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과학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좀 듣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해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를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되느냐 보다는 순서의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암기식으로 하냐, 이해식으로 하냐가 아니라요. 암기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 중 안에 하나, 어느 것 하나 놓쳐서도 안 돼요. 이런 거 물리법칙 암기해야겠죠. 이런 어떤 상황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화학식에 대한 몰이라는 게 뭔지, 압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요. 개념 자체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학은 특히 개념 자체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학 다른 것도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해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암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9월 넘어가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9월 넘어가면 학생들은 좀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예, 정말로 안타깝지만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현재 수능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 물리학이나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요. 그냥 제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정답을 찍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풀이 기계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로 나오는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미리 암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 20번까지의 원소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걔네들의 특성, 생김새 정도는 암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딱 보면 벌써 이런 형태, 문제 유형까지 암기하면 더 좋아요. 결국에는 풀다 보면 그리고 그게 암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해는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는 데까지 하면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는 끝이 있는데 이해는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한다는 게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지 이 내용의 근본적인 것까지 이해를 한다? 네, 그거는 끝이 없어요. 과학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문제풀이의 어떤 이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궁금하면은 집에 가서 혼자 더 이해를 해보는 식으로 과학자가 되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의 관계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솔직히 그냥 학원 수업 들으면 사실 이거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는 학생들이 공부를 그냥 할 때도 당연히 책 보면서 문제 풀잖아요. 그럼 암기가 되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거 굳이 사실 강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건데 저는 좀 요거를 강조를 시키고 싶어요. 연습.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만 좀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네, 수능까지는요. 네, 대학교 가서 근데 연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능까지는 안타깝지만 좀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 한번 풀어주면 10분, 15분 걸립니다. 네,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리고서는 학생들 다 풀이 과정 받아 적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질문해서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서는요, 제가 다시 풀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 못 풉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해야지 그제서야 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10분 걸려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걸 10분 걸려서 풀어야 될까요? 아니, 학생들은 이런 거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압축해서 빠르게 풀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 설명하면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과학은. 솔직히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과학, 특히 물리화학은 생명지구보다 좀 시간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0분 안에 20문제입니다. 물론 앞에 문제는 좀 쉬운 게 있으면 뭐 1분에 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한 10분, 15분에 마지막 중킬러들 두세 문제 갖고 끙끙 대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데도 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하고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암기하고 이해는 기본이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딱 재고요. 이런 문제 딱 해서 자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 읽고 식 만들어서 답을 체크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해야 되고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도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제한 검사를 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시간 제한 검사. 국영수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네. 한다는 시에 봐야 되고요. 어쨌든 애들은 선별을 해야 되죠. 평가의 기본은 사실은 피드백과 선발의 그 큰 목적이 있지만 수능 시험은 선발에 가장 큰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택하고 있는데 연습을 통해 가지고 30분 안에 20문제를 빠르게 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일정 기간 처음에는 제가 앞에서 한 1년 동안 암기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요. 학생들이요. 1년 개념학습 들어가고 다 비슷할 거예요. 어디나. 제가 초반에는 개념학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킬러 문항 풀어주고요. 모의고사 대비해주고요. 어디 가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을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본인이 꾸준히 계속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듣는 거하고 별개예요. 본인이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비유를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학생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약간 선수라고, 운동선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1월 달에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11월 달에 올림픽 나가는 거고요. 그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한테 제가 설명을 해요. 뭐 수영 선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영이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팔은 이렇게 90도로 하고 앞으로 한 다음에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뒤로 걸치고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서 하는 거야. 암기되고 이해됩니다. 제가 이거 한 10시간, 100시간 떠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쟤를 물에 던져요. 그럼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어린으로도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휘저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이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9월 넘어가면 저는 이제 진짜 완전 코치 같은 입장이 되는 거고요. 학생들을 다그쳐가지고 빨리 오늘도 훈련하자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있으실까요? 이제 주요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 영상 커리큘럼하고 시간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1, 2월 방학 동안이죠.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 전단원 들어갑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라는 거 가정하고 전단원 들어가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예비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단원 위주로 개념 완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5월은 심화 문제 풀이 연습 들어가고 개념 정리 그리고 파이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능에 임하는 자세인데요. 어차피 우리는 이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요, 마음가짐은 6월에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6월달이 수능이다. 6월까지 나 점수 만들어야 돼. 6월달까지는 2등급 만들어야 돼. 킬러까지는 못 풀겠지만 그때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두 번째 수능이네. 9월 수능이네. 이때 킬러 문제 위주로 고난도 유제 문제로 풀면서 최고 득점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수능 마지막입니다. 2달 정도 남았죠? 많으면 이제 크게는 이제 3달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촉박할 겁니다. 공부가 좀 완성이라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완성에 가깝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국어, 영어, 수학 다 완성되어 있으면 과학에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역시나 국어도 부족할 거고 영어도 수학도 부족할 겁니다. 바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점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점 좀 학생들한테 강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요 마지막 개념 정리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 풀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실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가 11월이고 여기가 이제 9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력이고 여기가 5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드리자면요, 그러면은 실력은 어떤 식으로 올리냐,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9월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9월에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서 여기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요, 내가 신기록 한번 냈어요. 수영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9월달에 제가 신기록을 냈어요. 그 다음에 2달 동안 쉬면, 3달 동안 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가 컴퓨터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내가 그거로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거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거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인간이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가시면 되겠고, 6월달 진짜 킬러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 6월달 수능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9월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9월이 진짜 찐 수능이다 생각하고 좀 텀을 끊어가지고 중간 단계 목표로 좀 진입을 해야겠다. 중간 단계 목표 설정을 좀 하고 이때 내가 몇 점까지 만들겠다. 몇 점까지 만들겠다. 9월까지 진짜 만들겠다. 라고 좀 마음을 가진 다음에 마음을 가지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좀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3입니다. 고3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학년은 저기 화요일날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좀 예비 고3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고2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뭐 시간표 이제 데스크 물어보시면 이제 시간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구성 같은 경우는 앞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피드백 정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뭐 질문도 받고 숙제 검사하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 이제 150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뭐 개념 정리, 문제풀이 질문 다 받아줘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끌어주는 역할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업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요. 뭐 당연히 뭐 수업은 잘해야죠. 학생들 이해할 수 있게요. 필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필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필기를 좀 해야지 학생들이 좀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필기도 좀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필기를 하다가 필기를 솔직히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적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적는다든지 딴 생각해서 못 적는다든지 또는 이제 적어놓고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때 이제 필기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 필기 노트가 있다면은 그 필기 노트에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제가 손으로 다 쓴 거거든요. 제가 준 이 손글씨로 정리된 이 자료만 보고서도 충분하게 개념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게 좀 특별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안내 문자, 주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이제 소통을 한다는 점. 솔직히 이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네, 동영상 강의입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영상 수업으로 촬영이 되고요. 매주.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시에 못 올 경우에 주차 수업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질의응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채널 사진과학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공개된 강의도 여러 개 있고요. 비공개 강의도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물리 문제나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질문을 다 받아서 풀어주다 보면은 솔직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아까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당 10분 정도 걸리는데 대여섯 문제 질문하면 1시간 그냥 날라가요. 그럼 수업을 못합니다. 예, 제가 적당히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끊어도 질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날 하고 나가지고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링크를 애한테 카톡으로 써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해결하라 그럽니다. 또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더라도 학생이 집에서 숙제가 많을 거예요. 숙제가 많으면 하다가 모르는 건 카톡한테 저한테 바로 쏘라 그럽니다. 그럼 쏴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한 24시간 내에 찍어가지고 바로 학생한테 다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제공을 제가 한다는 점이 조금 더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풀다가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고 같이 풀고 있는 교재 있으면 교재 페이지에서 물어봐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피드백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를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